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ode.js와 MongoDB, 헤로쿠를 이용해서 다이어리 앱을 만드는 서버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거 복습을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귀차니즘 유저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저분들이 아니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Node.js하고 npm하고 git 로컬에 설치를 하셨죠. 그 다음에 소스 관리하는 툴, 소스트리를 설치를 하고 헤로쿠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계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 명령어를 칠 수 있는 헤로쿠 CLI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ID 툴을 요청을 드렸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헤로쿠 로그인을 타이핑을 치면 사이트가 떴었죠. 한번 쳐볼까요? 뜨는지. 헤로쿠 로그인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 로그인을 하겠다. 아무 키나 눌러라. 딱 누르면 브라우저가 켜지면서 헤로ku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였죠? 샘플 앱 소스를 받아서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앱을 만들어 달라 말씀을 드렸죠. 앱을 만들면 샥 여기 사이트로 한번 가보죠. 여기에 보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치랩의 헤로쿠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보려면 실제 앱을 이제 구동을 시켜봐야 되겠죠. 헤로쿠 오픈이라는 명령어를 타이핑하면 됩니다. 콘솔창에서 헤로쿠 오픈 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 앱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 앱을 한 다음에 저는 센치랩의 뭐였더라? 헤로쿠였나? 헤로쿠였을 겁니다. 앱 이름까지 뒤에 타이핑을 하면 브라우저가 켜지면서 샘플 앱 소스를 받았던 게 이렇게 켜집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접속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샘플 소스 다운 받으신 거를 이제 아이디 툴 원하시는 거에서 한번 켜보죠.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가 스시를 남겨드렸는데 이걸 보죠 한번. 프로젝트를 딱 열면 제일 먼저 우측 아래에 우측 하단에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뭐 인스톨해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npm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뜨더라고요. 일단 눌러보세요. 그래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뭐 기세다가 뭐 할래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냥 올레이스 헤드 이렇게 할게요.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index.js JS가 아니지? 여기다. JS 요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열어볼 건데 어, EJS 이름이 똑같네요.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열어보세요. index.js와 EJS. 파일명은 똑같은데 확장자가 다르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지금 노드.js 관련된 문법들이 들어가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JS 파일을 열면 플러그인을 또 설치하라고 그래요. 일단 필요한 거 다 설치해버리죠. 이렇게 뭐 인스톨하라고 가능하다는 거 엔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뭐 이렇게 빨간 줄 같은 거 뭐 노란 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없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index.js는 실제 로직이 들어가는 Node.js 문법 파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그 안에 Node.js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EJS라는 화면단. 근데 이제 화면단에 이제 이런 식으로 꺽쇠 같은 게 있고 퍼센트가 있고, 밑에 쭉 보면 이거 HTML 아닌가? 네, HTML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HTML인데 Node.js에서 쓰는 단어 같은 걸 가져올 수 있다.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값 같은 걸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패키지.js를 잠깐 볼까요? 이 아까 이 파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로컬 앱 어쩌고 하려고 했더니 여기 보면 Node.js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오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JSON 형식으로 키와 밸류 형태들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레파지토리는 어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근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깃에서 받았던 그 샘플 소스의 경로들도 보이고요. 뭐 버전들도 이렇게 쭉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스타트는 index.js 아까 봤던 그 JS네. 네, 이 파일 이걸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한번 천천히 훑어봐야 되는데 뭐 깊은 문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문득 생각난 그 비유가 있더라고요.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스포츠를 하면 축구나 뭐 야구를 하면 대부분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패스하는 연습도 하고 슛하는 연습도 하고. 근데 대부분 그 연습을 하는 이유가 그 실전에서 그 연습을 토대로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실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100%, 200%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실전으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어, 영어 회화로 치면 문법을 몰라도 일단 입이 터야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실전으로 먼저 부딪혀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공부하는 것도 저는 재미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웬만한 그냥 기본기만 있으시면 아주 작은 얕은 기본기만 있으시면 그냥 새로운 언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전으로 그냥 직접 보시고 이런 샘플 소스 받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익혀 나가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제 생각은 다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각설하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볼게요, 대충. 보니까 콘스트 익스프레스에서 뭔가 익스프레스를 땡겨오고 리카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패스를 가져오고 포트가 이렇게 5000번이 적혀 있고 포트.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뭐 dir name 했는데 퍼블릭에서 갖고 온다? 퍼블릭이 여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거 알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금 보통 말하는 통밥이라고 하죠. 네, 그걸로 지금 때려 맞추는 겁니다. 퍼블릭? 이 퍼블릭 아닌가? 그 다음에 뷰스? 잠깐만, 뷰스 여기도 있는데. 이거 dir 여기서 이거 뭐 땡겨 오는구나. 그 용도가 이런 식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다만 위에는 여기 유즈인데 여긴 왜 셋이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가 나온다 하니까 밑에 써 있네요. assign setting to bar or return settings value. assign이란 단어를 모르지만 세팅되어 있는 밸류를 어사인하거나 아니면은 세팅되어 있는 밸류들을 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셋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갖고 온대요. 여기 있는 애들을 갖다 주나 봐요. 그 다음에 뷰 엔진은 템플릿 엔진 계속 얘기했던 엔진 그건가? EJS를 쓰겠다. 템플릿 엔진 요거 그래서 확장 EJS구나 이렇게 get get은 또 뭐지? 뭘 갖고 오네? 렌더링한다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인덱스 페이지스의 인덱스 요거 그러면 여기 있는 엔진은 이걸 쓰겠다는 거고 거기 있는 파일을 갖고 오겠다. 근데 REQ, RES가 있어요. REQ는 뭐의 약자일까요? 리퀘스트의 약자일 것 같고 RES는 보통 리스폰스의 약자입니다. 요청하고 응답하고 이런 것들 화면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를 index.ejs에서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딨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listen. listen은 뭔가를 들으라는 거잖아요. 경청하다. 이렇게 보니까 포트가 아까 위에 적혀 있었는데 5000 포트를 세팅을 해서 뭔가를 응답을 하고 요건 지금 콘솔.로그니까 로그 찍는 건가 보네.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오면 5000 포트로 뭐가 요청이 들어오면 리스닝 온 어쩌고 포트 이렇게 찍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맨 바깥에 익스프레스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뭔가 하는 역할인데 뭔진 모르겠지만 익스프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준대. 소금 맛이 나는 소금이구나. 설탕 맛이 나는 설탕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EJS는 HTML이니까 뭐 딱히 필요가 없죠. 요 include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라 그냥 그 파일을 여기다가 첨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include 포함하다. 이 상태까지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소스는 파악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DB 세팅을 합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웹에서든 앱에서든 뭔가 요청을 하면 DB에서 직접 긁어오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사이트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DB를 만드는 방법이 방금 우리가 계속했던 헤로코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면 거기에 있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DB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클릭 몇 번으로. 근데 좀 꺼림칙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신용카드 없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신용카드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몇 번 클릭해 보시면 그냥 그 다른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신용카드가 없다는 걸 가정해서 직접 DB 만드는 걸 할 겁니다. 그 사이트가 엠랩이에요. 이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죠. 접속을 딱 하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저는 가입이 돼 있어서 로그인을 할게요.
보통은 RDBMS입니다. RDBMS.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관계형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데, 관계형. 이거는 비관계형. 보통은 NoSQL이라고 하는데 NoSQL이라고도 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RDBMS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비관계형이에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동차에는 구성원이 뭐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트렁크도 있고 뭐 쭉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자동차라는 거를 관계형 DB로 표현을 하려면 바퀴 테이블, 엔진 테이블, 창문 테이블, 트렁크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을 쫙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뭐 자동차 뿅뿅 여기서 실제 그 자동차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어, 게나타 뭐 이런 차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조합을 하면 또 뭐 있을까? 음, 도렌저라는 뭐 이런 차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대충. 그래서 어떠한 조합에 따라 게나타가 나오거나 도렌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관계형 DB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할 몽고DB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DB는 이런 형태가 없어요.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뭔가에 제이슨들이 쭉 내려가요. 제이슨. 이런 식으로 그냥 문서를 기록합니다. DB를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콘솔창에서 직접 명령어로 접속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어디지? 방금 전에 그 사이트에서 직접 접속? 외부로 접속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코드로 접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2번은 빼고 이거는 그냥 외부로 그냥 확인하는 용도고 실제로 접속해서 DB 내용을 보려고 하는 목적은 콘솔 창과 코드로 접속하는 건데 우리는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코드로. 왜냐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콘솔 창을 입력하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용자한테 DB 주소는 이거니까요. 니들 일기장은 직접 컴퓨터를 켜가지고 콘솔 창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뭐 옛날엔 그랬겠지만 우리는 코드로 자동으로 접속을 도와주게 해서 사용자들이 알아서 자기 다이어리를 직접 접속해서 DB에서 가져와서 자기 일기를 읽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엠랩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유저를 좀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접속을 하려면 지금 유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저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어야 되는데 없죠. 찾아가 보자. 엠랩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일단은 여기 회원가입은 다 하셨을 거고 DB에 접속하는 유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좀 할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DB가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횡하죠. 이 상태에서 Create New를 클릭합니다. 제 기억에 더듬어서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이제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뭐 구글 플랫폼, 아마존, 애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핫하다는 아마존 거, 그 다음에 샌드박스 프리니까 우리 공짜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 그러고 나서 US 이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치라고 하는데 센치랩에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5기가까지 프리랍니다. 굉장히 프리하고만 유저 서밋 오더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생성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후 공짜 DB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접속하는 명령어 제가 적어놨던 그 명령어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컬렉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컬렉션 안에다가 어느 하나의 뭉탱이에다가 이게 정식 용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시기 줘 그러면 거시기가 다 맞는 거잖아요. 뭉탱이로 만드는 그 컬렉션 안에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컬렉션을. 그래서 컬렉션을 우리는 다이어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create 이렇게 해서 컬렉션을 만들면 그 안에 도큐먼트 안에 아무런 제이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볼까요?
다이어리를.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add document를 하게 되면 원하는 걸 여기서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일단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상태에서 됐고, 여기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유저스에 유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 있는 유저가 없거든요. add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누르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이름을 만드세요. 이렇게 DB 유저를 만드신 다음에 유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명령어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도 적혀 있고요. 접속 명령어인데 다 지우고 여기 앞에 -u만 한 다음에 아이디를 유저 이름을 치고 패스워드 방금 만든 거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접속이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쉘하고 서버하고 버전이 맞지 않는다 이런 여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아까 그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몽고DB 쉘 버전하고 이 쉘 있죠, 요거하고 지금 여기 엠랩에 있는 거하고 버전이 안 맞답니다. 여기 서버 버전은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만약에 나는 이거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몽고DB를 요 버전으로 설치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DB에 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DB의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가냐면요. 컬렉션 아까 만든 게 이름이 다이어리였잖아요. 다이어리. 이걸 어떻게 찾아가냐면 db.diary.find 하고 괄호를 이렇게 하면 엔터를 딱 하면 원래는 이게 제이슨이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없죠. 볼까요? 컬렉션 아까 만든 거에 도큐멘트가 빵이잖아요. 제가 적어놨던 거 요거 있죠? db.diary.insert 이거를 복사를 하고, 이게 처음에 저도 조금 잘 안 들어가서 좀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인서트가 됐다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인서티드. 제가 지금 두 개를 했잖아요. 중괄호를. 이게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여기서 좀 귀찮은 게 이런 따옴표들 있죠. 큰 따옴표. 이런 것도 좀 에러가 많고요. 쉼표도 좀 조심하시고, 대괄호 이게 뭐야? 이거 그냥 괄호죠. 괄호, 대괄호, 중괄호까지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요거에 좀 주의하셔서 이렇게 돼야 되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diary.find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기에서도 나와야 돼요. 사이트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게 보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넣은 건 이 네 개밖에 없는 거고, 위에 이 아이디 있죠? 아이디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아이디인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디하고 얘하고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고유 아이디가 두 건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DB도 샘플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DB까지 넣고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몽구스하고 바디 파서인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요 방식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설치를 일단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설치가 되면 여기 이제 역사적인 조회 API를 이제 만들 건데, 제가 다 친절하게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여기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index.js 파일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나 깔려있나 모르겠네. 안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복사를 해볼까요? 저도 제가 이거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프로 카피 앤 페이스트합니다.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고 요 파일이었죠? 네, 여기다가 기존 거를 지워버리고요. 과감하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을까요? 주석으로 기존 거를 버려버리시고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뭐 모양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복사를 해 드신 다음에, 이건 위에 거 내용이 있었네. 지워도 되겠다. 아니다. 이건 주석 처리하세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 콘스트 몽구스라는 모듈을 또 리콰이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바디 파서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왜 콘스트고 얘는 반가요? 그냥 그렇게 넣으세요. 네. 이해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콘스트로 해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익스프레스라는 그 모듈을 앱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밑에 계속 봤던 거 있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네, 아까 샘플 소스에서 봤던 거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는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거를 앱이라는 변수로 담아 놓은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여기는 담는 변수가 없었잖아요.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이 그 상태에서 앱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받았고요. 그 상태에서 바디 파서도 쓰겠다. 그 다음에
어디 했니? 요 URL 인코딩을 해서 사용하겠다. 바디 파서는 뭐냐면 데이터 HTML 뭐죠? Node.js에서 데이터 주고받을 때 그 안에 있는 JSON 내용을 파싱해서 우리가 간편하게 쓰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인코딩 하겠다.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 연결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콘솔 창에서 연결을 해봤었잖아요. 여기 있죠? 요거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몽고DB 이렇게 아닌데? 내 눈 여기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접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코드로 접속하는 걸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니지? 여기 방법이 적혀 있어요. 쭉 뒤로 갔어. 홈으로 갈까? 여기 DB를 눌러보면 밑에 거 제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요게 코드에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저기 JS 파일에다가 치면 타이핑하면 요렇게 명령어가 됩니다. 거긴데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접속 비번이 인코딩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되는 버그들도 좀 있고 그런 면에서 요렇게 인코딩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 비번,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 비번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조회 API가 나오는데 그 조회 API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 여기 맨 밑에 find입니다. 제가 아까 콘솔로 db.diary.find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필요한 정보들이 연결을 한 다음에 내가 만든 그 제이슨의 형식이 그 이제 그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스키마가 요런 형태야 라고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는 게 몽구스예요. 이름 참 특이하죠? 그 몽구스의 스키마라는 방식을 통해서 변환을 합니다. 클래스 형태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거는 제이슨이었고 그 제이슨을 클래스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예전에 제가 뭐 자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샬링이죠. 엄마 샬이라고 그러죠. 엄마 샬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 형태는 이것이요. 제가 왜냐면 여기 아까 스트링으로 다 맞춰놨고 그 키값들이 요렇다고 제가 정의를 해놨었죠. 그 여기 예시가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키마를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이 다이어리라는 데이터베이스 아까 그 도큐먼트였죠. 아니지 컬렉션이었죠. 그 컬렉션에서 갖고 온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다이어리에서 뽑아와봐 라는 명령어가 find입니다. 그게 콘솔창에서 아까 간단하게 했던 거 요거였죠. 이거 근데 이거를 엄마샤를 통해서 요 형태로 쉽게 뽑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몽고스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if else로 나눠 가지고 에러는 대부분 없겠지만 에러가 혹시 있을 거를 대비해서 에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를 찍어보고 에러가 없으면 그 다이어리 갖고 온 거 여기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갖고 온 제이슨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요거 지금 이렇게 두 줄 나왔었죠. 아이고 이렇게 요것들이 두 건을 넣었으니까요. 그게 하나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배열 형태로. 그래서 그거를 뽑아오는 방법이 포이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만 한번 뽑아 올 건데요. 이렇게 빌드를 했을 때 여기 콘솔 창에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콘솔 창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로컬 환경 아까 만드는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컬 환경 어떻게 실행했었죠?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샤샥샥샥 여기 있다 맨 위에 히로쿠 로컬 웹 이거를 아까 그 프로젝트 그 디렉토리에서 해야 되죠. 일단은 몽고스가 아니지 몽고DB를 종료를 하려면 이그짓으로 엔터를 하면 바이옴 하시고선 그 다음에 여기가 맞나요? 이 상태에서 히로쿠 로컬 웹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디? 뭔가 에러가 나긴 나네요. 좀 볼까요? 몽고스를 찾을 수 없다. 아, 왜냐면 모듈을 설치를 안 했나 봐요, 제가. 그러면 결국 저도 몽고DB 그 아까 모듈들 있죠?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쭉 밑에 내려오면 이 몽고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쭉, 짝, 샥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설치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얘네들을 이렇게 아까 명령어 두 개 있죠? npm 어쩌고 인스톨 이렇게 하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찾아볼까요? 한번 있는지. 노드 모듈스에 쭉 내려가 보면 있다. 설치가 됐네요. 몽구스. 그 다음에 바디 파설 안에도 있는지 볼까요? 샤샥샥. 여기 있네요. 아, 설치가 됐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네요. 아마도 그냥 이것도 통밥으로 때려 먹자면 얘는 기본으로 설치해 주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설치한 거는 이렇게 회색인 것 같아요. 여기 색깔이 다르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컬 랩이 켜지는지 볼까요? 샥샥. 핫. 컴온 제발. 어우 난리 났네요. 페일드네요. 이거 지금 제가 비번을 안 넣었죠? 비번을 넣고 콘솔 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DB 비번을 안 넣었기 때문에 DB 비번을 넣고, 발음 어렵다. DB 비번 네, 넣고 다시 한번 실행. 헉헉헉. Association failed. 왜 fail이 날까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비번을 잘못 입력했네요. 소스에다가. 네, 참. 다시 이 상태에서 실행.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로고를 찍었죠. 에러는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럼 이제 드디어 된 거예요. 이제 소스가. 그래서 조회하는 서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버인가요? 되게 심플하죠. 그 소스 아까 그거 하나만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떠한 경로에서 입력을 했을 때 그 경로를 입력을 하면 이게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여기 index.js 파일, 그러니까 이 사이트 서버 헤로쿠에 올라간 노드.js 서버가 실행되자마자 바로 그냥 조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누군가 데이터를 줘라는 어떠한 그 URL 경로를 타이핑을 받아야만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버가 켜지자마자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조회하는 API 실제 주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회하는 것까지는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디벨로퍼분이 넣으셨다. 다음 시간은 서버 마무리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